13강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범위는요, 전 수업의 동명사에 이어서 키워드 70까지 부정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2페이지입니다. 자, 부정사는 아닐 부, 정할 정으로 이제 품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는 동사와 달리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문장에서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역할을 가지고 부정어를 쓰는 경우에는 준동사 모두 동일하게 준동사 앞에 쓴다고 한 것처럼 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 not to 부정사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주제의 두 번째를 보면 not to go, not for a slave, not to be happy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부정사의 앞에 쓰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키워드 66 명사적인 용법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자, 우선은 명사 역할을 할 경우에는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전치사들의 목적어 역할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하나 알아두시되 참고적으로 네 번째 보면은 지금 제가 전치사 역할이라고 써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전치사 역할이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인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일반적인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사를 목적어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be about to 부정사 조금 약간 얘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be about to 부정사 now better than to 부정사 여기서 쓰이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about 다음엔 그러면 목적어 쓸 수 있는 거네 라고 하지 마시고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굳이 쓴다면 전치사의 목적어로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원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now better than to 부정사가 시험에 나오면 이때 to를 지어서 now better than do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는 have no choice but to ing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어 역할로 쓰일 수 있는데 소주제 첫 번째 주어 역할로 쓰일 수 있는데 주어 같은 경우에 동사와 비교를 해서 서술어라고 부르죠. 비교했을 때 만약 주어가 서술어에 비해서 너무나 길다면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면은 이때절을 이야기하는데 이때절뿐만이 아니라 가주어 it, 진주어 to 부정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사라는 것과 그리고 대절이라는 거는요. 성격이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사라는 것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후에 대절이 나오는데 이 두 역할은요.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절이라는 게 준동사라고 부르진 않죠. 접속사라고 부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 핵심이 끝나면 접속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부정사와 매우 유사한 용법으로 쓰이는 대절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두 개의 공통점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제가 뭐 이제 나중에 부록으로서 따로 대절과 부정사가 얼마나 비슷한지는 따로 뭐 촬영을 하고 우선적으로는 부정사가 대절처럼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로서 역할을 가질 수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 역할로서는 우리가 흔히 지금 예문에도 I plan to visit him means to submit 라고 쓰이는 것처럼 우리 삼형식에서 부정사가 목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보통 미래적인 부분에서 목적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이형식에서도 되겠지만 오형식에서 목적 보어의 부정사를 받는
강요,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흥, 설득, 기타. 이런 이제 동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적 보호나 주격 보호로도 역할이 가능하구나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의문사 구라고 불렀고, 과거에 우리 동사 파트에서 사고인식 동사를 다룰 때 삼형식에 부정사를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부정사를 쓸 거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의문사구라고 부르는데 의문사구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참고로 Y 투부정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나 이런 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고, 얘는 이제 뭐 시험적 출제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키워드 67에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부정사의 용법. 자, 여기서 우리가 부정사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대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정사라는 게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형용사이고 부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특정 용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에 대해서 알아두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형용사고 언제 부사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외웁시다. 자, 일단은 제가 소주제 위에다가 필기를 하나 할 건데요. 자, 쉽게 외울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노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노력은 하되 할 때 이렇게 쓰는 건가? 요거 노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수능의 기계가 된다. 만약에 여기 하되 할 때 되가 받침 틀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노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수능의 기계가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노력이라는 거는요. 노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effort라는 명사입니다. 다시 한번, 노력이라는 것은 뭐다? 말 그대로 effort라고 하는 명사가 됩니다.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자, 정지하면서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나중에. 자, 일단 설명을 들어봅시다. 건방지지 않으면서 건과 방은요. 여기서 건은 권이라고 봅시다. 권이라고 볼게요. 건보다는 권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말하기 때문에, 권리와 권위를 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right가 있죠. 그리고 권위라고 그러면은 authority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이라고 하면은 방은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법이라는 경우는 메소드가 있고 way 같은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은 방법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노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수능의 기계가 된다 해서 여러분은 지금 노력의 effort, right, authority, 그리고 method, way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way와 method는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따로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수능의 기계가 된다 해서 수와 능자를 볼 건데요. 수 같은 경우는 수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능 같은 경우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단 같은 경우는 means, 능력 같은 경우는 ability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계가 있는데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이렇게 각각 하나씩 따와서 기계 같은 경우는 기는 기회를 말하고요. 개는 여러분 아마
느낌이 있다면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로 chance라고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계획 같은 경우는요. opportunity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외에 여기 수록되어 있는 거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출제되는 부분이 여기에 한정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attempt 정도만 따로 외워두세요. attempt 시도라는 명사죠. 시도. 그래서 노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수능에 기계가 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사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명사들 뒤에 만약에 후치수식하는 구조가 온다면 반드시 부정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어법이에요. 자, 만약에 나는 전치사를 쓸 거야. 그래서 전치사 to를 써야지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문법이라는 거는 시험에서 헷갈리기 쉬운 게 나와요. 즉, 비교되는 논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부정사의 비교적 논점이 동명사가 될 때도 있지만 전치사 to로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얘가 동명사로 나오면 말이 안 되죠. 명사와 명사는 겹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식할 때 부정사가 나오는데 누가 나와서 안 된다? 절대 전치사 to가 나와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전치사 to가 나와서 안 된다. 오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아래 또 있습니다. 서수, 최상급, the only, the very, the rest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더 플러스 최상급이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수라는 건 순서를 뜻하는 거예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서수와 최상급 같은 경우도 반드시 정관사 덜을 수반하는 것 알아두시고 우리가 제한한정 어구라는 거는 명사가 지칭하는 것을 제한하는 어구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뭐 지금처럼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rest 이런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뒤에서 만약 긴 수식어가 나온다면 부정사와 역시나 부정사와 비슷한 대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시험에서는 뭐 단순히 부정사와 대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건 아니고요. 또 전치사의 수식으로 이런 건 안 나와요. 더 서수 명사라든지 더 최상급 명사, 더 only 명사, 더 very 명사, the rest 명사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때 오히려 정관사 더를 뺏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정사 파트를 지금 배우고는 있지만 자, 제한 한정 어구, 제한 한정 어구 또는 서수 최상급 같은 경우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제한 한정 어구나 서수 최상급 같은 경우 반드시 정관사 더가 앞에 와야 하기 때문에 생략 자체를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 더 only 자리에서 더를 빼거나 더 very에서 더를 빼거나 the rest에서 더를 빼거나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수능의 기계가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사가 나와서 얘를 전치사로 바꾼 다음에 전치사 to 맞니 틀리니를 물어봐요. 안 되죠. to seeing이라고 하거나 to observing, to building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to see, to observe, to build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한 한정어구나 서수 또는 최상급 같은 경우는 정관사가 나와야 되는데 정관사를 생략을 해서 문제를 내더라. 시사하지만 이렇게까지도 나옵니다. 뭐 최근 들어서 2019년 숙명여대에서 이미 정관사 더를 뺀 다음에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구장 표시 the rest 명사 뒤에 부정사나 대절
절대 뭐뭐 하질 명사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문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마지막 이제 이 부분에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동시에 부정사의 목적어에도 나와야 할 때 아무래도 중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부정사가 수식하는 그 대상과 이 부정사의 목적어가 동일하다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지워야 되나? 둘 다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부정사의 목적어를 의무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hildren in my town need some space to play in. 그러니까 마을의 아이들이 놀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to play in 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놀다라고 할 때 play in some place 이것도 맞지만 지금 to plus in 이라는 부분이 수식하는 것도 some space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play in it 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지금 자동사인데 in을 삭제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예문을 또 보게 되면 I want a magazine to read 라고 할 때 read의 목적어에 원래 magazine 나와야 돼요. 근데 얘를 마치 it을 살리면 안 되잖아. 지금 중복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해석을 통해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구분하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문은 참고 정도만 하고 얘는 직접적으로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오답을 하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것만 다뤄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우리가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을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누르고 놔도에 건방지지 않으면 수능의 기계가 된다고. 정말 기가 막히죠. 이 개념이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될 거니까 이런 경우에 부정사가 형용사구나. 그리고 이 경우 외에서만 부사 같은 경우로 쓰이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사라고 할 때도 우리가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부정사가 부사적 용례라고 볼 때는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적인 논점 그리고 해석적인 논점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목적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결과 이렇게 3개 정도만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아마 해석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로 부정사가 쓰인다면 예를 들어서 원인은 감정 형용사 뒤에서 결과 같은 경우는 문맥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only to 부정사, never to 부정사, grow up to 부정사 이렇게 관용 표현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의 경우에서만 원인과 결과 용법으로 부정사가 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지장은 가지 않는 거죠. 자, 일단 목적보다는 원인과 결과를 먼저 볼 건데 자, 원인 결과 부분에서 지금 부정사 앞에 감정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만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한다 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 was happy to domesticate a dog 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고 보는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 to domesticate는 강아지를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강아지를 길들였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뭐 때문에 라고 보는 거예요. They were very sad to lose their money 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매우 슬펐다. 그 이유는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정사 앞에 감정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고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원인이라는 거는 시험적인 논점은 아닙니다. 그냥 해석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자,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당구장 표시를 보게 되면 맨 아래에 only to 부정사와 never to 부정사 나오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 never to는 결국 뭐뭐 하지 못하다. grow up to 부정사는
성장해서 뭐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사가 부사로 활용될 때 결과라고 해석이 되려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결과적 용법이 그냥 해석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해석적으로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나 그 결과 뭐뭐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문맥에 대한 해석이 많이 필요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표현들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나머지 경우 뭐 원인과 결과가 아닌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런 나머지 경우의 수에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만약에 in order to, so as to 지금 당구장 표시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부정사가 부사로 활용이 되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 in order to, so as to라고 본다면은 100% 목적을 하는 표현이다. 또한 만약에 문두에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to raise money라고 해서 만약 문두에 부정사가 나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0% 목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부정사 유형에서 출제되는 요인 중에서도 가장 출제율이 높은 맨 마지막 투투 관용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씩 빠지지 않고 지금 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to라는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앞에 있는 to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o라는 품사는요. to라는 것은 to라는 것은 품사는 부사밖에 없다. 우선 이것부터 알아둡시다. to라는 것은 품사가 부사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서 형용사나 명사 같은 게 전혀 없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아래 보시면은 he is too early to work for more than 2 hours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 앞에 시작이 되는 게 주어 동사가 나와요. 다시 한번 뭐가 나온다고요? 주어 동사가 일단 무조건 나옵니다. 글씨를 좀 키워서 여기다 앞에서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to 주어 동사가 일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to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제가 to라는 것은 품사가 부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던 거예요. 뒤에. 자, 그러면 지금 형용사 부사로 쳐놨는데 언제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고 언제 부사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형용사가 문장에 나오는 거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보충하기 위한 언어 보호로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는 거는 문장이 불완전할 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투투 구문에서 투와 투부정사 사이에 형용사가 자, 투투에서 투와 투부정사 사이에 형용사가 나오는 것은 앞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자, 만약에 부사가 나오고 싶어요. 만약에 부사가 나오고 싶으면 반대로 뭐 해야 돼요? 부사는 부가적인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 문장이 완전해서 부가적인 용도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지금 형용사와 부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알려드렸어요. 앞문장이 불완전하면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앞문장이 완전하면 부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문제를 풀 때는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면
올드나 이 자리에 밑줄을 그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to 앞에서 수직선을 긋습니다. 이게 1단계. 수직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수직선 앞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예를 들어서 수직선 앞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to 사이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수직선 앞에 문장이 완전하다. 그러면 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을 기준점으로 앞에가 불완전하면 형용사가 맞고, 수직선을 기준으로 앞에가 완전하면 부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수직선이라는 게 반드시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걸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필기에다가 수직선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으로 앞문장의 완결성을 판별한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수직선을 기준으로 앞에가 불완전하면 형용사, 수직선을 기준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모두 나와서 완전하다. 그러면 부사가 맞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요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부정사가 나와야 되겠죠. 부정 나오는데 해석 자체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 부정사가 부사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을 이제 부정어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투투 용법 외에도 다른 경우 how, to, as, so, 그러니까 to 말고도 how와 as와 so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다뤄볼 건데요. 지금은 제가 투투 용법을 말할 때 다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뭐 형어명의 어순이나 형용사와 부사, 지금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의 구분점만 했는데 사실은 형어명의 어순도 배워야 되고 how to as so라는 용법도 모두 배워야 돼요. 하지만 올인원 강의에서는 아직 우리가 뭐 as라든지 how라든지 so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에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인원 강의의 이 부정사 편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투투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제 as까지 배우게 되시면 제가 투투 용법에 적용이 되는 것까지 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바로 아래에 보시면 인호가 나오는데 인호 같은 경우는 형용사라는 품사로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일 때는 뭐 이제 명사를 수식하면 앞에나 뒤나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인호가 부사로 수식을 할 경우 부사로 나와서 누군가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후치 수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호가 부사로 나와서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할 때에는 반드시 후치 수식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냥 인호가 후치 수식을 하는 이유는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인호 투부정사가 많이 같이 쓰여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인호는 만약 부사로 쓰이면 형용사 또는 부사로 수식할 때 후치 수식만 가능합니다. 앞에서 수식을 절대 불가능해요. 인호, 형용사, 부정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의 용법 이렇게 다뤘고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누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수능의 기계가 된다. 그리고 더 소수, 더 최선급, 더 only, 더 very, 더 rest가 정관사 더가 빠지면 오답이더라. 이거 출제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목적, 원인, 결과를 모두 설명드렸지만 더욱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투투용법이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호 같은 경우는 전치수식이 불가능해요. 인호가 전치수식을 하려면 앞에서 명사를 수식을 하려면 앞에서 명사일 때, 즉 명사를 수식한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인호가 형용사인 경우에나 앞뒤 상관없이 수식할 수가 있지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무조건 후치 수식만 가능하다까지 되겠습니다. 아마 1회도 듣는 학생들은 정말 많이 헷갈릴 건데 회독의 중요성이 한 번 더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부정사의 동사적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부정사 동사 성질 동명사처럼 점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부정사의 부정어의 위치 같은 경우 이 모든 준동사가 준동사 앞에 쓴다는 규칙으로 not 투부정사라고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사는 이 준동사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아닌 반드시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표기법처럼 부정사도 의미상 주어 표기법이 있는데 자 소주제 1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1번 동사처럼 주어를 가지고 이런 경우 우리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 자 당구장 표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거나 일반인인 경우에는 쓰지 않더라. 자 우리가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한다는 건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세요. I want meet 수잔 next weeken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수잔을 만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그죠? 나예요. 즉 수잔을 만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굳이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첫 번째 당구장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당구장 표시를 보면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르면 인칭대명사의 경우 목적격으로 쓰며 일반적인 명사는 그대로 쓴다. 말이 어렵죠? 이거는 그냥 오형식으로 쓴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세요. I want Tom to meet Jane. 자, 제가 제인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탐이 제인을 만나는 거예요? 탐이 제인을 만나는 주체죠.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는 그대로 쓴 겁니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세 번째 예문처럼 I want him to meet Jane next weekend.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제인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him, 목적격이죠. 여기서 그가 제인을 만나는 겁니까? 지금 그가 제인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당구장의 표시는 흔히 말하는 5형식이 되고요. 첫 번째 당구장 같은 경우는 3형식 분장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당구장 표시 세 번째. 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 for 명사, 보통 for 목적격으로 표현하고 부정사구 앞에 위치시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지금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It was difficult for us to finish the project in 2 days. It was wise of you to refuse his offer.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for us to finish the project. Wise of you to refuse. 자, 지금 보시면 부정사 앞에 for us라는 것과 of you라는 명사가 쓰입니다. 이 둘은요. 우리가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서 왜 for 대상, 그리고 of 대상을 쓸까? 자, for과 of가 나오는 용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 3형식으로 치환을 할 때 대상 앞에 전치사 to와 for과 of를 썼던 것 기억할까요? 그리고 제가 대개 80% 확률로 to를 쓰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면 그냥 모르는 동사가 나오면 to라고 찍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to는요 대상 앞에 쓰일 때 일반적인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만큼 거의 아무런 경우에서나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반대로 for과 of도 마찬가지로 대상 앞에 쓰일 수 있는 전치사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t이라거나 on, in 이런 거는 대상 앞에 쓰이지 않아요. 대상 앞에 쓰일 수 있는 전치사도 to나 for이나 of처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to는
일반적인 경우에나 막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for은요. 어원적으로 소중한 대상인 경우에 그 앞에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for이라는 경우는 대상과 만나게 될 때는 그냥 대상이 아니라 뭐다? 중요하고 소중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주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to보다는 for를 쓰는 걸로 정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우리가 부정사의 의미상주어를 무조건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쓰는 거죠. 그만큼 그 의미상주어가 중요했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to가 아니라 for이라고 쓰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은 뭘까? 우리가 되게 kind, silly, careful, wise, clever, 그리고 뭐 rude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을 가리키는 인성 형용사와 관련지어서 쓰이는데, 자, 성격이나 특성이라는 건 사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소유의 개념으로 봐서 오브 플러스 대상으로 쓴 겁니다. 자, 쉽게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의 경우 오브 플러스 대상을 써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for 플러스 대상이라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for 대상 그리고 인성 형용사와 관련될 때만 오브 플러스 대상인데 그냥 오브 플러스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의 수가 for 대상이구나 정도로만 알아두면 편하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예문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예문 It was difficult to finish the project in 2 days. 자, 이틀 만에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 어렵다. 그럴 때 누가 그 누가를 붙이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 누가를 붙이고 싶은데 지금 it was 주어 서술어가 나왔고 준동사로서 부정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 또 다른 주어를 또 쓸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의미상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for 대상을 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예문에 있었던 finish the project, refuse his offer. 여기서 the project와 his offer이라는 거는 각각 finish와 refuse라는 동사 자체가 타동사적 성질을 가졌으니까 동사적 성질은 그대로 끌고 와서 목적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문법에서는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라고 부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4번과 5번. 이제 2번은 의미상 목적어, 3번은 준동사 하위 개념,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고 부사로부터 수식을 받는다. 넘기겠습니다. 이거 넘길게요. 자, 4번과 5번.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시제와 태가 있어요. 근데 준동사 시제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동명사에서도 단순 동명사와 완료 동명사를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단순 동명사는 주절의 시제와 동일하다는 걸 말했고 그 다음에 완료 동명사 같은 경우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점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면 원형 부정사는 당연히 현재고 완료 부정사는 과거가 되겠죠. 이번에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다면 원형 부정사는 똑같은 과거고 완료 부정사는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부정사 같은 경우도 태를 표현할 수 있죠. to BPP거나 아니면 to have been PP로 표기를 해서 이 부정사와의 주체가 수동이라면 수동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부정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키워드 70 난이 형용사라는 개념으로 매듭만 한번 지어봅시다. 거의 뭐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난이 형용사라는 게 등장합니다. 일단은 지금 맨 위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is, difficult, hard, tall, impossible, convenient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둘 거는 네 가지 is, difficult, hard, tall 이 네 가지 개념은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이 네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서블까지는 몰라도 돼요. 아직은. 일단 이 네 개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들이 난이 형용사입니다. 자, 이 형용사가 이 부정사와의 쓰이는 어법이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우선 어법부터 살펴볼게요. 어법은 it 비동사, is 투부정사 이렇게 쓰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표기를 해놨죠. 어법은 어떻게 된다? it is 난이형용사 부정사. 뭐 의미상조를 쓰면 써도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무조건 is가 아니라 뭐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그거에 맞춰서 쓰면 돼요. 일단 비동사보다는 그냥 is라고 쓴 겁니다. 편의상. 자, 난이형용사는 참고로 뭐 주어 플러스 난이형용사일 때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 누구는 쉽다, 누구는 어렵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쉽다 어렵다라는 거를 사람한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형용사는 사물한테는 원래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위에 사람은 쓸 수 없다라고 쓴 거는요. 그 규칙이에요. 설마 우리 말한 것처럼 문법적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어법을 알았으면 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it is to deal with the matter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월스에서 가주어의 경우에 비인칭이라면 그 자리를 문장 내에서의 명사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동명사 파트에서 월스와 월스를 비교할 때 월스가 전치사적 형용사고 it is worth ing로 배웠어요. 그때 예를 들면 it is worth reading this book 이라고 하면 그 reading의 목적어인 this book이라는 부분이 비인칭 자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데 난이 형용사에서도 이때 it은 비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명사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명사는 무조건 동명사랑 똑같습니다. 부정사의 목적어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예문에서는 the matter이라는 부분이 주어로 옮겨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e matter is to deal with 이라고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제 the matter이라는 부분이 주어로 갔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석적으로 접근을 해도 문제는 처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뭐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to be dealt with가 될 것 같고 또 난이 형용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문제라는 부분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니까 아무래도 해석을 하면 to be dealt with라고 해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냥 보면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불완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때 이시 빠졌구나 하고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임의적으로 the matter이라는 부분을 문두를 뺀 거죠. 그러면 이때 to deal with가 문장이 불완전한 건 의미가 있는 불완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to deal with it 이라고 쓰면 오답이고 한 번 더 to be dealt with라고 써도 틀립니다. 즉 뭐 목적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수동태를 쓰면 모두 틀립니다. 아시겠죠? It is to with the matter 이라는 문장이 the matter is to deal with 이라고 됐을 때 부정사의 목적어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수동태를 쓰는 거 모두 틀립니다. 왜? 사물주어이면 이미 우리가 만진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아래 예문을 보시면 It is difficult to repair the bumper 라고 했을 때 더 범퍼가 문두로 가면 It's difficult to repair 이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때 it을 써도 안 되고 be repair with를 써도 안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쉽게 알아둘 때는 난이 형용사 같은 경우 자, 일단 쉽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론을 이제 알았고 자, 난이 형용사 같은 경우 사물주어가 있다면
부정사 이하의 목적어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얘를 이해를 하셨다면 추가적인 암기를 할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난이 형용사 같은 경우 3월 주어가 있다면 3월 주어로 3월 주어가 쓰였다면 부정사 이하의 목적어는 반드시 불완전해야 하며 부정사의 태는 무조건 능동태로 써야 한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이거죠. 부정사 이하의 목적어가 불완전해야 되고 태는 무조건 능동태로 써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난이 형용사 같은 경우 이러한 논점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 형용사가 일반인 주어를 쓰면 안 된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2강, 13강 동명사와 부정사를 모두 다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논점만 하단에다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다 했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강 동명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need나 want나 require, deserve 같은 경우 그죠? 3월 주어로 쓰이면 목적어에는 뭐가 ing 또는 to bpp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답으로 쓰인다면은 빙 pp라거나 to 부정사로서 이렇게 오답을 만들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일단은 여러분 아마 멈추고 필기를 하실 거니까 정리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월스와 그리고 월스의 차이점. 자, 참고적으로 월스는 전치사적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스 같은 경우 부정사의 난이 형용사 용법과 유사하며 3월 주어로 쓰이면 동명사의 목적어는 반드시 불완전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월시 같은 경우는 일반 형용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월 주어가 당연히 와야 되고 수식어가 온다면 수동태로 쓰여야 되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관용 표현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관용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모두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제가 표기했던 거를 위주로 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마 이 세 가지가 가장 출제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3형식에서 완료, 포기, 연기, 회피, 시인, 부인, 숙고, 회상, 후회, 감정, 기타 같은 경우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고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동명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동명사와 부정사를 목적어로 모두 받을 수 있는 타동사구가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start, begin, prefer, 그 다음에 continue도 요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고 간혹 가다가 intend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참고로 이 5번 같은 경우는 다소 오답을 묻기 힘들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스타트와 begin 같은 경우 일형식으로 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 외에도 remember, stop, neglect, forget 이거는 의미상 차이가 있죠. 자,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편입이라든지 이제 여기서는
잘 나오는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정리한 5가지가 더 출제율이 높고요. 자, 13강 부정사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사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사의 의미상주어 표기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to가 아니라 for 대상과 of 대상을 써야 되는지, 얘는 출제되는 용법보다는 왜 for과 그리고 of를 써야 되는지 이거를 출제되는 부분이 높진 않더라도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부터가 정말 찐인데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제가 수능에 노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수능에 기계가 된다 같은 경우 절대 전치사 to에 to ing 수식으로 받을 수 없다. 무조건 부정사 수식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은 effort, 권리, 그 다음에 권위, 방법은 뭐 method라든지 way가 있을 거고, 수단은 means, 능은 능력, ability, 기회는 chance, 그리고 계획, 뭐 예를 들어 plan이겠죠. 아, 제가 아까 plan이 아니라 opportunity를 썼군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다가 기회 같은 경우는 chance, 그리고 opportunity, 그 다음에 계획, 이게 플랜입니다. 얘는 우리 이전에 형용사과 다뤘을 때 제가 필기를 아마 오답을 했던 것 같은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게 되면 당연히 서수 최상급 플러스 명사 뒤에는 누가 나온다?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올 수 있더라. 그리고 또 누구 더 rest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더 벨이라든지 또는 더 same이라든지 더 only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와요?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올 수 있더라.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서는 투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하나 안 한 게 부정사의 수식 대상과 부정사 의미상 목적어가 동일하면 부정사의 목적을 생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제가 지금 적지 않는 게 이게 그냥 개념으로 보면 어려워요. 사실상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해서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이런 건 뭐 컴팩트 버전에서 따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투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투투에서 형용사와 부사의 선택. 제가 to를 기준점으로 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to를 앞에서 그어서 이 앞부분이 완전하다면 부사, 불완전하다면 어디에? 이 사이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까지만 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섯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연히 난이 형용사가 되겠죠. 난이 형용사는 뭐 is, hard, difficult, tough 정도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possible, impossible, convenient, inconvenient도 알아두면 좋은데 거의 안 나와요. 얘네들은 공무원 영어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록을 해둔 거고요. 난이 형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난이 형용사 같은 경우 동명사의 월스 용법과 매우 유사하며 만약 사물명사를 주어로 쓰인다면 부정사의 목적어는 반드시 불완전해야 하고 부정사의 시제는 반드시 능동태로 써야만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오형식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같은 경우. 그렇죠? 목적보어에 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 불완전 동사, 타동사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은 경우
말고 이제 7번째인가요? 7번째를 언급한다면 굳이 언급하면 사고인식 동사의 경우 부정사를 목적어로 받을 수 없고 굳이 받고 싶다면 뭘로 받아라? 의문사구를 받을 수 있다. 단 의문사구는 Y2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 이 정도만 정리해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 논점으로 호명하지 않은 것들은 특히나 뭐 시제와 태가 있어요. 동명사의 시제라든지 동명사의 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아까 부정사 같은 경우에 수식하는 대상과 부정사 의미상 목적어 동일하면 부정사의 목적어를 생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호명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인원 단계에서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컴팩트 버전에서 접해 보도록 하고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든지 이런 나머지 뭐 동명사 의미상 주어 이런 거는 이론적인 것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부정사와 동명사의 시제와 태, 그 다음에 부정사의 수직 대상과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 동일할 때 부정사의 목적어를 지우는 거. 이거를 이제 따로 언급을 안 한 거는 컴팩트 버전에서 보자.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호명 안 한 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데 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해석만 은는이가로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론 그리고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2강, 13강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14강과 15강에서 분사 구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